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1차 관문을 통과하고 지금 2차 과정을 공부하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서류평가사를 위한 공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2차를 대하신 분들을 위하여 몇 가지 안내를 할 텐데요. 물론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도 눈여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2차 1과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험 이론의 이론과 실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물론 구성 자체는 1번부터 5번까지가 5점씩 해가지고 25점이 배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해서 15점 해서 75점 100점 만점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1과목에 대한 출제 패턴을 보면 역시 기본에 충실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다. 다만 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 좀 단점일 텐데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주 써보는 습관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장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은 이렇게 시험 답안과 유사한 형식의 답안지에다가 쓰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다가 중점을 둬야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2019년 5회를 준비하는 이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특정이라는 부분이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사라지고 적과전하고 적과전 2 이 상품이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는 출제가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존의 보험 이론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생겼고 또 보험금이나 또는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것들이 기존의 방법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새로운 유형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15점 정도는 출제가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기존에 공부하셨던 수험생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버리고 새롭게 적과전하고 적과전 2를 공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형태 받겠냐면은 이 보험료 할인 할증 보험료에 대해서 전년도 무사고 할인을 일률적으로 5%를 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이 내용 자체만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이 자체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이쪽하고 같이 연결 지어서 즉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의 전년도 무사고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던 수험생들도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전년도 무사고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것이 난감할 텐데요. 이때 이 전년도 무사고를 가지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항목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대 할인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놨으니 우리가 할인의 최대 폭이 30%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전년도 무사고에 5% 할인하게 되면은 35% 할인이 되겠지만 그러나 보험 이론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30%만 최대로 할인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좀 집중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바뀌었냐면 복숭아 품목 경우 복숭아 상품의 경우에 병충해가 들어갔죠. 그래서 병충해 세균 구명
병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병명 자체보다는 이게 일괄적으로 다시 말해서 50%를 인정해주는 피해 입은 과실의 전체적인 무게의 50%를 인정해서 이것으로 보상을 해주는 새로운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우리가 비가림 시설 그러면은 이미 포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추에도 있고 사실은 이미 대추는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참달의 상품에 비가림 시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되는데요. 다만 이 참달에는 아직까지는 출제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새로 들어왔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포도가 18,000원 면적당 시설비죠. 19,000원 이렇게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했는데 참달에는 계약자의 고지사항에 의해서 보험가액 금액, 보험가액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달해가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출제되었던 대추 또는 포도 이런 비가림 시설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꼭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평년 수확량 또는 평년 착과량 또는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물론 모든 품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보험 이론으로 봤을 때 이게 전 품목으로 확대될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되면은 이 규정이 적용된 그러니까 예외적인 그런 상품도 있긴 하지만 거의 이게 적용되는 그러한 상태의 문제가 나올 거다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미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문제가 이미 출제됐습니다만 사실은 이거죠. 자, 과거 수확량 중에서 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평균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3개년 이상 가입, 우리가 보험을 일반적으로 5년을 총으로 잡죠. 그래서 가입 직전 5개년을 중심으로 해서 3개년 이상, 연속적인 것이 아니고 3개년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9, 2018, 2017, 2016, 2015 있다고 했을 때 여기 가입하고 이렇게 해도 3개년이 되는 것이고 연속적으로 가입해도 3개년이 되는 것이고 올해는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3개년이 되는 것이고 자 어쨌든 3개 이상에 가입했을 때 어떤 거냐면요. 조심해야 할 게 특히 또 과거 수확량 중에서 최저치를 제외한다. 그러면 결국은 5년을 다 가입했다. 예를 들면 5년을 다 가입했다면은 결국은 가장 적은 임의를 하나 정해보죠. 2016년이 제일 적었다 그러면 제일 적은 이 과거 수확량 하나를 제외하고 그렇다면은 A 플러스 C하고 D로 볼 때 D는 없는 것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2니까 이 4개를 더해서 4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과거 수확량이 됐는데 여기는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걸 버린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따라오는 게 표준 수확량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준 수확량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가입 횟수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표준 수확량은 분명히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 5년을 가입했으니까 가입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이것을 같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확량 중에서 최저치만 버리고 이때 표준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해서 5로 나누면 되겠죠.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전에까지는 이 Y라는 거 가입 횟수가 Y를 과거 수확량 산출 횟수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입 횟수로 고쳐놨다 이 말이죠. 왜냐면 제가 왜 굳이 이걸 포인트를 잡냐면 이전에는 과거 수확량 산출 횟수 하나, 둘, 셋, 넷, 5개 했으니까 5가 되는 거고 만약에 가입을 4번 했으면 하나, 둘, 셋, 넷에서 4가 되는 건데
그때는 과거 수확량 산출 횟수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가입 횟수라는 말을 쓴 건 뭐냐면 비록 과거 수확량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평균했다 하더라도 실제 가입은 몇 년입니까? 5년이죠. 그래서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물론 평년 삭과량을 구하는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한 번쯤 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매뉴얼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낼 수도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표준 수확량을 B로 놓고 과거 수확량을 A로 놨을 때 우리 생각에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가로 닫고 D분의 C 이랬을 때 A가 제일 앞에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문제를 배치할 때 숫자를 배치할 때 출제자들이 의도적으로 B를 먼저 내세우거나 아니면 C를 내세우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품들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세균성 벼 알마름법이라고 해서 마름병이라고 해서 새로운 병이 하나 추가돼서 보장을 해주는 뭐 그런 요소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다시 적과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적과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보험금을 구하거나 착각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겠고 또 이게 부보 비율에 따른 또는 한정 보장에 따른 또는 부보장에 따른 이런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한 게 많아서 아마도 손해평가사 제도가 상당히 이제 5회 정도 오게 되니까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건가. 그래서 실제 손해평가사들이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기존에 손해사정법인이나 또는 현지 평가인들이 잘 손해평가 활동을 해왔겠습니다만은 이 우리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은 전문적인 평가 인력으로서 전문 자격증 아니겠습니까? 그래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현장 이곳저곳에서 여러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평가 기법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 시행처인 NHC 농협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손해평가에 대한 정확한 요소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로 의해서 점점점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좀 특징적으로 봐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감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새롭게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포도, 복숭아, 그 다음에 감규를 이렇게 해서 품목이 늘었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 손해액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뀐 것들이 여러분들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그 바뀐 내용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차분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기존에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이것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겠지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그 노력이나 습관이 다시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새롭게 공부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지장은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뀐 게 뭐냐면 이 자연재해에 대한 정의가 약간 바뀐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뀐 것이 뭐냐면 냉해하고 조해가 기존에 사용했던 용어를 좀 달리 쓰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모든 품목이 바뀌었으면 그걸 완벽하게 기억하면 되는데 또 기존의 것을 기존에 유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뀐 것이 있어서 그때 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 이런 경우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물론 지금까지 시험의 유형으로 봤을 때는 이 조해가 무엇이냐 쓰는 것보다는 그러한 것을 조해라고 한다. 이렇게 출제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로 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바뀐 품목에 의해서 새로운 용어가 됐으면은 기본적으로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폭염이 들어갔는데 폭염도 마찬가지로 모든 품목에 다 들어갔으면 되겠죠. 매우 심한 더위로 이렇게 발생하는 피해가 폭염 아닙니까? 이런 폭염 같은 경우가 결국은
하나의 간단한 문제거리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2차의 1과목이 보험의 이론과 실무니까 여러분 주의할 것은 보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물론 보험료 구하는 방식, 보험금 구하는 거, 인수 제한, 미보상 다 중요한데 역시 보험의 이론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보험 이론에 대한 것을 상당히 높은 배점을 통해서 출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1장 통칙 용어의 정의부터 해서 실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신계약 이론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신계약 이론이 사실은 출제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검토해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해해서 암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어려워하거나 귀찮아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 1과목도 100점 만점이고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서술을 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알아두시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은 보험 이론을 꼭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자. 그렇죠? 뭐 보험료나 보험금은 지극히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산출하는 거. 그 다음에 인수 제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죠. 인수 제한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인수 제한 점 쓰시오. 이런 식으로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어떤 상황들을 주고서 이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인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 1, 상황 2, 상황 3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출제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수험생들의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면 1과목이 의외로 어려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2과목은 이제 손해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기법과 계산하는 방식들이 좀 디테일해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해야 또 계산식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잘 해야만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아무래도 2과목 쪽에 좀 치중을 많이 해서 공부하기 때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1과목을 강의한 데서가 아니라 1과목이든 2과목이든 동시에 100점씩 배점돼 있고 또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서술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부를 좀 하셔서 암기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계산 문제를 치중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거 쓰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공부를 해야지 하고 미뤄두다가 이제 시험 날짜가 차일피일 다가오니까 하루 이틀 다가오니까 이제 좀 불안한 마음, 걱정 마음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못하고 더 계산 문제에 치중하게 되는 이런 경향 때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손해평가사 제도가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선배평가사들이 일을 하고 있고 실제 정부나 NH손해보험이나 이런 데서도 손해평가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또 우리 평가사가 전문 자격증으로서 또 이만한 자격증은 없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가 자격증으로서 이렇게 취득할 때 곧바로 이렇게 어떤 경제생활이나 제2의 또 삶을 꿈꿀 수 있는 자격증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새로운 꿈을 꾸고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격증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격증에 의의를 두고 싶고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많은 금액을 버느냐 적게 버느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다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또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바로 이 자격증이 가지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강의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실제 손해평가도 하고 이렇게 겸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긴 하지만 또 그래도 정당하게 그 피해난 사실에 대해서 피해난 현장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고 객관적이고 평가함으로써 또 정당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걸 보고서 또 한편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전국에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힘드시고 어려운 줄 압니다. 사실 이게 처음 입문할 때는 못 모르고 사실은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은 하셨으니까 끝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바로 자격증 취득일 텐데요. 하나하나 잘 하시고 또 모르시면 궁금하면 질문도 하시고 또 주변 분들 도움도 청하시고 해서 이 자격증을 꼭 취득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게 되면은 또 실제 손해평가 현장에서 저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보게 됐을 때 서로 또 아름이 있는 관계로 또 좋은 관계로 유지해 가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파이팅을 외칩니다.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합격하시게요. 파이팅! 본 수업이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